자, 지금부터 명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둘은 같으면서도 달라. 둘 다 문장 또는 식을 의미하거든. 명제나 조건은 문장이나 식을 의미하는데 명제는 확실해. 딱 참이다, 딱 거짓이다가 나와. 조건은 X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 자,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면 명령문, 안대주, 감탄문, 의문문 등 불확실한 문장은 명제가 안 됩니다. 자, 보기에서 명제인 거 찾아보자. 환경보호자 탈락. 자, 안 돼요. 잠깐만요. 일본이 될 뻔했네. 동쪽 끝에 있는 섬은 독도이다. 이거 참 아닌가? 다케시마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참입니다. 참인 명제예요. 문장이 참이니까 얘는 명제가 돼요. 이거는 X에 따라서 참이 되기, 2번은 X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 그래서 안 돼. 다시 쌤이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 환경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권유문? 안 되고 요거 안 되고 이거는 조건이야. 그래서 안 돼. 그 다음 이거는 참인 명제 맞아. 참인 명제고 이것도 조건이야. 안 돼. 소수는 모두 소수는 홀수가 아닌 수가 있어. 이가 있기 때문에는 거짓이야. 그럼 거짓 명제고 얘는 참인 명제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명제를 부정 한번 해볼까? 명제를 부정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는 짝수다라는 문장이 있어. 그럼 얘를 이렇게 P로 표현하잖아. 그러면 이는 짝수다는 참인 명제거든. 근데 나 P를 만들면 이는 짝수가 아니다. 물론 홀수라고 해도 돼. 짝수가 아니다. 그럼 아까는 참이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건 거짓이 되는 거지. 참인 명제를 뭐 하면 부정하면 뭐가 된다? 참을 부정하면 거짓이 됩니다. 참을 부정하면 거짓, 거짓을 부정하면 참이 돼요. 그럼 기호로 적으면 상이 낫겠다. 기호로 우리가 P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면 이게 현재 참을 의미하잖아. 그러면은 나피는 어떻게 된다? P가 참이면은 참인 명제면 나피는 거짓 명제고 거짓 명제를 부정하면 참인 명제가 돼요. 그럼 낱나피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쉬우니까 넘어갈게. 자, 조건은 다르다고 했지. 조건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변수에 따라서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얘기하죠. 그럼 참이 되도록 하는 걸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그럼 참되도록 하는 걸 모아놓은 집합이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x가 1, x 플러스 1이 4보다 크거나 같다면 x는 누구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전체 집합 안에서 진리집합 이 q를 만족하는 집합이면 라지 q라고 하는데 라지 q는 얼마? 3, 4, 5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넘어갈게. 자, 그럼 조건도 명제와 같이 부정을 하면 조건도 이렇게 P로 쓰잖아. x는 짝수다. 이렇게 적었을 때 x는 짝수다는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 근데 x의 진리집합을 적어보면은 자연수로서 짝수는 2, 4, 6, 8 이렇게 나눠서 나머지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 되는 숫자들의 모임이지. 그러면은 나피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현재 상황의 나피는 x는 홀수다 돼야 되잖아. 그럼 x는 홀수다에 해당되는 집합은 p예요. 집합으로 2, 4, 6, 8을 얘를 제외한 원소들인 1, 3, 5, 7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자. 그러면 이제 P 또는 Q면 또는은 있잖아. 또는 쉽게 생각해서 합집합이야. 그래서 P 또는 Q 나오면은 뭐 들어가야 돼? 어떤 조건 2의 배수이건 x는 2의 배수이거나 x는 3의 배수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쳐봐. 그럼 2의 배수와 3의 배수를 다 모은 게 진리집합이겠지. x는 2의 배수이고 동시에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하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다 되는 동시에 된 아이들을 의미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는 P 또는 Q랑 P 그리고 Q가 또는이면 합집합이 되고 그리고 이가 되면 교집합이 되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나 P 그리고 나 Q는 어떻게 돼야 될까? 당연히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겠지. 요것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이기도 하잖아. 그럼 not을 하고 괄호 열고 P 또는 Q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즉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이것과 이것은 같은 말이 될 수 있어. 자, 빨리 문제로 넘어가는 게 낫겠지? 근데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조건이랑 명제는 같다고 했어, 다르다고 했어? 조건이랑 명제는 조건과 명제는 같지 않아요. 그치? 근데 둘 다 기호는 P랑 Q를 쓴다고 그랬고 얘는 이게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뭐라고 한다? 진리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치? 그러니까 조건이 명제는 아니야. 조건이 명제는 아닌데 근데 가정에 해당되는 조건이랑 결론에 해당되는 조건을 묶어서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이건 명제가 돼.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자체로는 명제라고 할 수 있어. 근데 P도 뭐가 되고 P도 조건이고 Q도 조건이야 사실은.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면 되냐면 자, 요 예제를 봐봐. 보기 4번에 x는 마이너스 2다. 이거 조건이잖아. x값에 따라 달라지잖아. x제곱은 4다. 이것도 조건이잖아. 근데 지금 같이 P이면 Q이대로 연결되면 x는 마이너스 2가 이게 조건 스몰 p라고 하면 라지 p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이거를 조건 q 스몰 q라고 하면은 라지 q는 어떻게 돼야 돼? 2랑 마이너스 2가 되지. 요거 둘 다 들어갔잖아 지금. 그치? 그럼 참인 거야. 즉 다시 말해서 P인 아이들을 만족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면 이것은 P 집합의 모든 음소가 Q에다 들어갈 때 참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어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어떤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면 그 사각형은 마름모이다. 모든 정사각형이 마름모 아니잖아요. 탈락입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그 다음엔 참이에요. 너무 두껍네. 자, 정삼각형은 모든 정사각형이 이등변 삼각형 돼요. 그냥 쌤이 T랑 F로 할게. 다 알았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요거는 자연수에 대하여는 전체 집합의 X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다 자연수란 얘기인 거거든. 그러니까 자연수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서 이게 조건이지. X 더하기 Y가 짝수이면 X 또는 Y는 짝수이다. 더해서 짝수 되면은 둘 중에 적어도 하나 짝수인가? 아니잖아. 이거는 거짓이다잉.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참, 얘는 거짓, false, 참, 거짓이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고. 자, 8번. 쌤 아까 얘기한 거지. P이면 Q이다가 되면은 이게 P 진리집합이 Q, 가정의 진리집합이 결론의 진리집합에 다 못 들어가면 거짓입니다. 그 거짓이 되도록 하는 얘를 뭐라고 해요? 발레라고 하죠. 그러니까 P가 Q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원소를 우리는 발레라고 한다. 여기 보면 부정 표현들이 쭉 있는데 크다의 반대는 작거나 같다인 거. 그 다음 A, B, C가 모두 같다 있잖아. 7번. A, B, C가 모두 같다라면은 이 말은 A가 B랑 같고 다시 적어줄게 쌤이. 자, A, B, C가 모두 다 동일하다는 얘기는 A는 B랑 같고 B는 C랑 같고 C는 A랑 같다지. 근데 요 사이에 이거로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거로 연결된 걸 부정하면 또는이 되거든. 그럼 이거 부정했을 때 A는 뭐가? B가 아니거나로 가는 거야. 거나가 또는이니까. B는 C가 아니거나 C는 A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A랑 B랑 C랑 모두 같다에 대한 부정이 될 수가 있어. 알았지? 적어도나 뭐뭐이다에 만드는 모두 뭐뭐가 아니다야. 자, 지금 조건이지만 이렇게 연결되면 명제가 되는 걸 배웠잖아. 이게 첫 번째지. 또 조건이지만 P 자체는 조건이지만 앞에 뭐가 붙었을 때 모든이나 어떤이 붙었을 때 명제가 되는 형태가 또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얘도 조건이거든. 이것도 조건이야.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야. 조건이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다 결론적으로 참과 거짓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에 대하여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1보다 크다. 선생님이 모든을 그냥 거기 있는 걸로 하자. 거기 있는 거 충분하다. 안 적어도 되겠다. 자, 여기 있잖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은 고이다. 이게 지금 참이야?
아니지. 얘는 거짓이지. 너무 두꺼워서 좀 줄일게요. 얘는 거짓이죠. 왜 거짓이에요? 모든 실수가 이 P라는 조건을 다 만족해야 참이잖아. 네, 모두 만족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이 붙으면 어떤 상황? 어떤이 붙으면 자, 선생님은 요 밑에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 얘가 어떤이 붙으면 선생님 어떤을 하나라도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하나라도 참이면 이 명제는 참인 거야. 이 세상 실수 중에 저거 만족하는 실수가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이 붙어서 모든이 있고 이게 어떤 조건이 있다고 쳐. 그럼 얘가 현재 이 문장이 참이 되었어. 그러면은 P가 모든 X라고 할게 그냥 안 헷갈리게. 그러면 P가 어떤 아이들이 모여야 되냐면 모든 X들 모든 X들 다 모은 게 전체 집합이잖아. P가 전체 집합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떤 X에 대해서 P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 얘가 참이 되려면 그러면 하나라도 만족하는 자 라지 P를 만족하는 게 있을 테니까 라지 P는 공집합만 아니면 돼. 요러면은 참인 거야. 자, 쌤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P입니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요렇게 되면은 스몰 p는 참이 되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게 되면 스몰 p는 어떻게 된다고? 거짓이 된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 지금 어떤이 붙었을 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P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쉼표로 끝날까? 그러면은 공집합이 아니면 스몰 p는 참인 거고 P가 공집합이 돼버리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스몰 p는 거짓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오리는 노랗다. 이 부정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오리들 중에서 이 세상에 있는 오리 중에 모든 오리는 노랗다 라고 하면 얘를 부정을 하잖아? 그 부정하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 어떤 하고 주체는 안 바뀌어. 오리는 노랗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자, 한번 연습해보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명제는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니까 x-1에 대한 제곱은 0보다 큰 어떤 실수를 x에 집어넣어도 0 이상이 될 수 있지? 자, 참이야. 그럼 얘를 부정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장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참이 된다는 것의 부정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이 식의 부정을 해주면 돼. 그치?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의 부정은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야. 이걸 고대 우리가 배운 대로 바꿔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아. 근데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없으면 같은 의미를 갖는 거 찾으면 돼.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수학적 사고를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빠르게 한번 확인해볼게. 명제인 것을 찾아라. 자, 이거 안 되고 소수는 홀수다. 거짓 명제. 거짓이 분명한 명제. 12의 양의 약수 6개. 거짓 명제. 이건 조건. 달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참인 명제. 그래서 일단은 일단 되는 게 2, 3, 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나머지는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조건의 진리집합이라 했는데 나 P가 X는 소수이다에 대한 부정은 X는 뭐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죠. 자, P 그리고 Q면 진리집합 구하는 거였구나. 그럼 소수가 아닌 아이들을 모으면 돼 그냥. 그지? 진리집합 어떻게 나와야 돼? P의 여집합이라고 하고 진리집합은 1, 2, 3 안 되네.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물론 쉼표 다 적으셔야 되고요. P 그리고 Q면은 소수이면서 얘가 3보다 크고 뭐 8보다 작은 거니까 3과 8 사이에 있는 소수를 다 모아 놓으면 되지 뭐. 우리 집합 다 배웠는데 4는 안 되고 5, 6, 7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요것은 이게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인 거니까 P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가도 돼.
그럼 5, 7 제외하고 나면 얘가 만족이 되는 게 5, 7 빼고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지? 나머지 것들 찾으시고 직접. 자, 뭐 일단 이거 쉬우니까 그냥 하면 돼요. 지금 이것의 부정을 찾으래요. 낫 P. 요걸 부정하면 P가 낫 P가 되고 그리고가 여기 낫을 붙이라는 거지. 낫을 붙이면 낫 P 또는 Q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낫 P 또는 Q인 거니까 낫 P를 만족하려면은 X는 3이랑 7,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럼 Q는 X에 3 넣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X가 뭐가 있을까? 저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5 있겠고 4 있겠네. 그지? 그럼 이거 만족한다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인 거니까 P의 여집합에 3과 마이너스 7이 들어가고 Q에 마이너스 5랑 4 들어가면 그렇지 뭐 그 마이너스 5 돼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P면 P면 Q이다라는 자 이거 뭐라 했어 선생님이? 명제라고 있다 그제? 그래서 앞에 명제라고 적혀있지. 곱해서 0이면 제곱의 합은 0이다. 곱해서 0 되는 것 중에 제곱의 합이 0 되지 않는 걸 찾으면 그게 있다면 얘는 거짓이지. 있어요. 그죠? x는 1, y는 0만 해도 발리로 적절한 것 같아요. 자, x제곱이 4이면 요거 만족하는 아이들 누구 있어요? 얘 만족하는 애들 마이너스 2랑 2가 있지? 근데 얘만 뒤쪽에 거 만족하는 애들 누구 있어요? 마이너스 2, 0, 2가 있지? 2랑 마이너스 2가 다 들어가네? 그럼 얘는 뭐가 돼? 참인 거지. 자, 3번. 더해서 0보다 크면 이건 너무 안 된다. 그지? 이건 너무 쉽다. 이거는. 이거 안 됩니다. 마름모는 정사각형. 이거 정사각형 아니죠? 안 됩니다. 무리수는 제곱하면 유리수 된다. 아니, 루트 2 마이너스 1은 무리수지만 제곱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시는 거 다 알 거고. 자, 512번은 좀 중요하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우리가 어떤 숫자가 A가 B보다 크고 0보다 크면은 2가 3보다 작잖아. 뒤집으면 2분의 1과 3분의 1은 반대가 돼. 같은 부호일 때. 자, 한번 이렇게 돼보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든. 역수로 뒤집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 부호가 같은 숫자는 역수로 바꿨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 근데 마이너스 2랑 3의 경우는 좀 달라. 얘는 앞에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고 뒤에 있는 숫자 플러스 3이면 부호가 다르잖아. 부호가 다르면 역수로 바꿨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요거는 상식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양수니까 요거 두 개 부호가 같네? 그럼 역수로 바꾸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되네. 기억 탈락. 그 다음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일 수도 있고 적어도 하나 0일 수도 있잖아. 자, 하나씩 다시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명제 중에 참인 걸 찾으래. 이거 안 된다 했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보면 A가 3, B가 2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A가 1, B가 0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 둘 다 0이 동시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앞에 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뒤에 만족하지 않으면 버리는 거야. 자, A와 B가 모두 양수면 더해서 양수고 곱해도 양수들 두 개 가져와서 하고 곱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자, A 더하기 B가 2보다 크고 곱이 1보다 크면 A와 B는 모두 1보다 크냐. 리을을 좀 조심해야 돼. 리을에 뭐 어떤 반례가 있냐면 요런 반례가 있어. A가 뭐 할까? A가 3분의 1이고 B가 4인 거지. 3분의 1과 4는 곱하면 어떻게 돼? 3분의 4니까 1보다 커. 더하면 어떻게? 자, 3분의 1과 4를 더하면 2보다 크고 곱해도 1보다 크거든? 근데 얘가 1보다 커? 안 커? 안 크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잖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D급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명제 참거지 진리 집합 찾는 건데 이건 너무 쉽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란 말이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옳은 거 찾는 거야. P와 Q의 교집합은 Q 아니고요. Q에서 P 빼면 공집합 아니고요. P와 Q의 여집합을 합집하면 전체 집합 아니고요. 요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Q, P가 반대로 P가 Q에 들어간다면 그럼 2번이 정답이 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밑에 문제들 쭉 풀어보고 그다음 거짓 명제에서 반례 찾는 건데 P 또는 Q가 아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적어도 되겠지. 그대로 하자. P 또는 Q가 R이다가 거짓임을 보인다는 얘기는 P 합집합 Q라는 집합이 R 집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누구냐? P 합집합 Q 중에서 R에 들어가지 못한 원소는 바로 누구다? A다. 그치? 그렇게 찾아가는 거고 나머지 문제들도 쭉 푸세요. 자,
원래 P에서 Q로 가는 게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P에서 Q로 가는 게 거짓이 되려면 여기 원소가 있어야 돼. 그지? 그럼 그 원소는 어디 들어가 있고 P에 들어가 있고 그 원소는 Q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거야. Q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쌤이 지금 방금 적은 이 문장은 Q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Q의 여집합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X는 P에 들어가고 X는 Q의 여집합에 들어갔지. 그리고로 연결됐으니까 X는 P와 Q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게 X가 P 빼기 Q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발레 X는 이런 형태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쌤이 이 문제를 이런 걸 왜 적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여기 빈 공간에다 적어볼게. P이면 나 Q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는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 그럼 그 원소는 X는 라지 집합 P에는 들어가고 X는 라지 집합 Q의 여집합에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럼 X는 P에 들어가고 X는 Q의 여집합에 안 들어간다 했으니까 Q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즉 X는 어디 들어간다? P 교집합 Q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이 돼가지고 이게 참이란다. 쌤이 큰일 날 소리 했네. 자, 얘가 거짓이 되도록 하는 발레가 존재하는 영역이 어디다? 교집합에 있다. 이렇게 되는 있다는 얘기겠지.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선이 하나가 사라졌어요. 자, x가 3보다 크면은 3분의 2보다 크면은 1번 실수 x에 대해서 x 3분의 2보다 크면 3분의 8보다 크다. 자, 3분의 2보다 큰 숫자를 다 가져왔는데 모두 3분의 8보다 큰가? 아니 3분의 8보다 크다가 아닌 원소가 3분의 2는 안 되지만 3분의 3이라 적은 거야 쌤이 지금? 3분의 8 3분의 8 x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 3분의 2보다 큰 쪽에 쭉 가서 3분의 8보다 크다가 안 되려면 딱 3분의 8인 것도 돼도 되겠지. 그래서 3분의 2보다 큰 x가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말이 될 수 있겠다. 그치? 자,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자, 이게 다 풀어야 돼. 확인, 변형, 발전.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x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이게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거 소직선 딱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a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p가 이거야. 근데 p가 q에 들어가는데 그럼 q는 더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누구보다는 1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얘 만족하려면은 여기가 파란색 얘가 마이너스 3분의 a잖아. 그럼 마이너스 3분의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또 a는 누구보다는 10에 오면 안 돼. 왜냐면 q 집합이 1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데 a가 10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그지? a는 6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고. 자, 이것도 뭐보다 커? p가 어디 들어가? p가 q에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 q가 어디 들어가? r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은 p 집합이 4보다 크단데 4보다 큰 p 집합이 어디 들어가야 돼? q 집합에 들어가야 돼. q는 누구보다? 5 빼기 a보다 크다. 그래, 더 감싸야지. 더 위에서 감싸야 돼. 집을 짓는다 생각으로. 그러면 5 빼기 a는 4보다 작아져. 그 다음 r은 어떻게 돼야 돼? r이 제일 큰 집합이 돼야 돼. r은 a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a, 여기 좀 더 뺄까? 마이너스 a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뭐 a가 자연수라는 말이 없긴 한데 a가 여기 이제 r집합이지. 양수라고 가정하고 이제 만들어봤는데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부동 방향이 다음과 같아야 되잖아. a는 1보다는 커야 되겠네. 그지? 근데 이게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전부 다 색깔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a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는 작아져. 그럼 2분의 5는 2. 얼마한 거니까 최대 최소가 이렇게 잡으면 되나? 그럼 2분의 7 나와야 되겠다. 그지? 자, 모든이나 어떤을 포함한 명제의 참 거짓에 대해서 알아볼게. 어떤 실수 x에 대해 어떤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이야. 그 하나라도 있잖아. 그거 하나씩 적어보면 x는 0이 존재할 수 있지? 참. t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어떤 실수 모든 실수를 다 가져와도 이게 참이니까 얘는 붕 떠있는 그래프야. 알지? 이렇게 x축에 붕 떠있는 그래프가 y는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가 0보다 커.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참이 됩니다. 어떤 자연수라는 제한 범위 안에서 어떤 자연수를 가져와서 이걸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느냐. 자 지금 다음 부등식은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 2보다는 작아. 요 사이에 들어간 자연수 없죠? 네, 거짓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하느냐. 얘는 성립하는 게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있고 5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있어. 그러면 4랑 5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모든 자연수 다 들어가서 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는 명제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어. 어떤 홀수 n에 대해서 홀수 중에서 홀수 n이 있으면 홀수는 제곱하면 짝수가 돼. 명제의 부정이 참인 걸 찾으란 얘기는 명제가 부정해서 참이라면 명제 자체는 거짓이야. 그지? 그럼 지금 얘 홀수 중에 단 하나라도 제곱해서 짝수 있는 거 있어? 없잖아. 얘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거짓인 거 찾으면 돼 이렇게.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실수 x는 존재하냐. 이 문장 자체로 봐봐. 이 문장이 어떤 숫자 x 중에서 세제곱해서 8이 된 x가 있냐 이 말이거든. 있잖아. 얘는 참이야. 왜? 그런 x가 있어. 왜? 이 있잖아. 그럼 하나라도 있으니까 참인 거야. 존재하냐는 건 하나라도 있냐 뜻이야. 자, 모든 말은 정사각형이다. 이건 거짓이잖아. 근데 우리 찾는 거 지금 거짓 찾는 거예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하는 거 있느냐? 없습니다.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은 절대로 0보다 작거나 같을 수 없어. 이 값 자체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걸 만족하는 게 있어야 참인데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자, 거짓인 거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0보다 크다가 참이 돼야 된대. 지금 이거 참 돼야 돼. 그러면 항상 붕 떠 있어야 돼. 그지? 항상 다 더 안 돼 이거는. 그래서 4분의 t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아야 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로 0보다 작아야 돼. k는 마이너스 1과 5 사이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자, k 합인 거니까 0, 1, 2, 3, 4인데 다 더하면 10이 돼야 되겠지? 정답이 10인 거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떤이면 선생님 뭐라고 생각을 했어?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 하나라도 이게 들어가야 참이야. 그럼 참이 되려면 얘가 음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 제곱해서 음수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즉 k-2는 0 이상이 돼야 되고 k는 2 이상이 돼야 돼. 아, 생각해보니까 p와 q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았구나. 얘가 p 만족하는 거, q 만족하는 거니까 k는 이렇게 돼야 되네. 2, 3, 4 이렇게 더해줘서 정답은 9가 될 수 있다. 자, 단원 종합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요. 이 중에 뭐 볼만한 거 있는지 한번 잠깐 볼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보자면 자, 지금 다음 그림과 같이 다음 그림이 없어. 지금 538번에 P와 Q의 교집합이 P란 얘기는 P가 Q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거 R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 되려면 R이 Q 안에 들어가야 가능해. 그러면은 Q가 있을 때 P와 Q 사이 관계 모르지만 P도 Q도 모두 P도 R도 모두 다시 P와 Q 사이 관계 알고 R과 Q 사이 관계는 알지만 P와 R 사이 관계 모르잖아. 그러면 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놓고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P가 Q에 들어갔죠? 오케이. R이 Q에 들어갔죠? 오케이. P가 나달에 들어간지 모르죠? 정답은 기니입니다. 이렇게 맞는 거 찾아가시면 돼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부정이 참이 된다? 그러면 이 명제는 뭐가 돼야 된다? 거짓이 돼야 된다. 이게 거짓이 되는 방법은 어떤 실수 하나라도 이걸 만족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있으면 참이에요. 하나라도 쟤를 만족하는 게 없다면은 모두 다 0보다 큰,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어떤 x를 집어넣어도 얘가 이렇게 0보다 큰 결과이거나 아니면 닿는 거 작은 게 나오면 참이 되겠지. 이렇게 두 개가 그려져야 그 이차 함수 x에다 뭘 넣어도 얘는 그지? 그럼 판별식 t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문장이 거짓이 되도록 하려면 부정참이가
0보다 작은 게 하나도 없어야 된다. 4분의 d가 99, 81 빼기 k잖아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알지? 판별식 d 알지?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가 81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거짓이 되도록. 자, 지금 이게 거짓이 돼야 돼. 그러면 이게 거짓이 된다면 0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돼, 안 돼? 작거나 같은 게 등호 들어가는지 이런 거 잘 살펴봐. 그럼 얘는 작거나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니까 아예 봉떠야 돼. 얘 닿으면 안 돼. 아까는 닿아도 됐거든. 근데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도 만족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 4분의 d 있으면 5, 25 빼기 3k 플러스 4가 0보다 작아. 3k가 29보다 작아. 그럼 k는 39, 27, 9점 얼마야?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10이 돼야 되겠지. 자, 이번에 정답은 10이 되었다. 잠깐만. 540번. 왜? 선생님 계산 잘못해도 대충도.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문장이 거짓이면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한 개도 없어야 된다 했지. 한 개도 없으면 4분의 d를 5, 5, 25 빼기 3k 플러스 9 이게 0보다 작아져야 되지. 아, 쌤이 뭐야? 아, 왜 9가 나왔어? 사지. 3k가 29보다 크잖아. 이거 답지 잘못 나왔다. k는 맞잖아. 9점 얼마보다 커야 된다. 이건 답 10이다. 정수 k 최소값은 10이야. 답지가 잘못 나왔네. 이거 말이 있으면 좀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문장이 거짓이 돼야 되니까 거짓이 된다는 거 작은 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선생님 말 맞아요. 믿으세요. 자, 543번에 어떤 x에 대해서 그 원소가 a, 그러니까 a에 속한 것 중에 하나라도 b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 자, 하나라도 굉장히 유용하다. 하나라도라는 생각을 하면 머릿속이 조금 더 선명하게 그려진다. 하나라도 이렇게 쓰면, 그러면 하나라도 들어간다면 A 집합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B에 들어가지 않은 원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B에 속한 모든 원소는 C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B와 C는 서로 어떤 상태? 겹치지 않는 상태인 거야. B랑 C랑 겹치지 않는 거 찾으세요. 자, 일단 B랑 C랑 겹치는 거 탈락, B랑 C랑 겹치는 거 다 탈락. 2번이랑 3번이거든. 근데 A의 원소 중에 B에 안 들어가는 게 있다 했으니까 여기 A 원소 중에 B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근데 이건 A 모든 원소가 B에 들어갔으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고. 자, 여기 시험 많이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 K-1보다 커나 같은 X가 K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범위에 속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어. 근데 K-1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 K-3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가 여기 들어가는 게 되려면 여기 모든이 있었겠지. 만약에 저기 모든이었으면 K-1부터 K 플러스 3까지 해당된 모든 실수가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갔어야 될 거야. 이렇게 돼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 붙었잖아. 자, 봐봐. 여기 뭐가 붙었어요? 어떤. 그럼 한 개라도 들어가면 돼요. 한 개라도 들어가면 돼. 여기 0이 있고 여기 뭐가 있을 때? 2가 있을 때 K-1 여기 가져오고 K 플러스 1 여기 K 플러스 3 가져와서 K 플러스 3, K-1에서 여기 범위에 속한 원소 중에 하나라도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파란색 범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범위가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면 돼. 여기 있는 거 가능하고 너 들어가서 어떤 영역이 존재하면 여기 안쪽에 들어간 영역이 존재하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케이스면은 0보다 크거나 같은 K 플러스 3이 돼야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면 여기 K-1이지? K-1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K는 마3과 3 사이다. 정수 모두 몇 개다? 7개다가 돼야 된다는 거지. 됐지?
자, 그럼 그 바로 밑에 문제도 중요한 문제니까 같이 보자. 요 바로 밑에 문제는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어떤 하나라도라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라도 다음 명제가 참이 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수직선 딱 파란색 말고 수직선을 딱 그었을 때 이게 지금 2차 함수를 그리자. 근데 여기 1, 2, 3, 4 해가지고 대칭축이 여기 3에 있는 x는 3이 되는 2차 함수가 있어. 선생님 2차 함수를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제한 범위 안에서 2차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어? 당연히 제한 범위 아니면은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제한 범위에 해당되는 2차 함수가 요만큼이겠지. 조고를 표현을 하면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어딜 것 같아? 여기잖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잖아. 그치? 왜 이렇게 두껍냐?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값부터 4 집어넣었을 때 값까지 요만큼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와 4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 있는 x들에 대해서 대입해서 여기 식에다 대입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참이겠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맞아. 근데 모든 실수일 때는 이렇게 모든 실수일 때는 2차 함수가 붕떡 있어야 되지만 이번엔 어떤이 붙었잖아. 그럼 얘가 그래프가 봐봐. 이 그래프가 꼭 위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내려와도 괜찮아. 근데 이렇게 아예 내려와 버리면 2차 함수가 아예 내려와 버리면은 그러면은 1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숫자들 집어넣었을 때 결과가 항상 음수인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없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줘야 돼. 즉 다시 말해서 2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다고?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정의역이 1부터 4까지가 된다면 1일 때 함수값이 4일 때보다 무조건 높아요. 대칭축이 3이라서. 그치? 그러면 F1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부분이 생기잖아. 여기 0보다 큰 부분이 생기잖아. 크거나 같은. 그치? 아예 내려가 있으면 크거나 같은 게 안 나오고 다 음수잖아. 얘네들 전부 다 음수니까. 양수가 0 이상이 되는 게 하나라도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 fx가 얘인데 여기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n이 f1이거든? 얘가 0 이상이 돼야 된다. n은 5 이상이다. 최소값은 얼마다? 5다. 하나라도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다 물에 빠져 죽으면 안 된다. 알았지? 자, 이번에는 이것도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그냥 갈 수가 없네.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p 만족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x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q 만족하는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p가 q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p가 나 q에 다 들어간 것도 아니면 p라는 집합이 q에 쏙 다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간 것도 아니. 지금 여기도 원소가 있고 여기도 원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p가 q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 안 되고 p가 q에 아예 바깥에 있는 이 상황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오로지 p 원소지만 q가 아닌 것도 있어야 되고 q 원소지만 p가 아닌 여기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돼. 지금 여기랑 여기에 원소가 다 있어야 된다. 그럼 집합을 그려보면은 일단 q 범위가 확실하니까 q를 먼저 잡아볼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5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범위를 만들었어. 그러면 p 범위가 어떤 식으로 걸쳐야 되냐면 이렇게 걸쳐야 되겠지. 여기가 뭐 되고 k 플러스 2 여기가 뭐 돼야 돼? k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또는으로 할 거예요. 이것도 또는으로 할 건데 k 플러스 2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여기에 p이면서 동시에 q인 거를 만족하도록 하려면 선생님 빗금친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 원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자, 근데 q 바깥에 또 p랑 겹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원소로서 여기도 겹치는 게 있으려면 여기는
K-2라는 지점을 마이너스 1에 가져올 수는 없어. 무슨 말이냐면 요 지점이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는데 이걸 땡겨가지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P가 Q에 쏙 다 들어간 게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K-2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여기 작은 쪽에 원소가 하나라도 P랑 겹치는 게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여기도 여기 원소 들어가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고 여기 원소 요 바깥에지. 바깥에 원소 하나라도 존재하려면 이게 등호 있어야 되고 앞에 등호 있어야 되고 뒤에 등호 없어야 돼요. 그럼 K는 1보다 작고 마3보단 크거나 같으면서 K는 7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는 커야 된다. 마3, 마2, 5, 마1, 0 앞에 거 나오고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더하면 16이 돼야 되겠네. 자 이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좀 고민하고 풀어오시고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 명제의 역과 대우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명제의 역과 대우는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냥 뭐 역과 대우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요거 명제지. 이런 명제가 하나 있어. 이것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뒤바꿔주면 돼. 그럼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가정과 결론을 이거 두 개를 뒤바꾸고 낫을 붙여주는 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명제가 참이면 이게 참이면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이 돼. 거짓이면 동시에 거짓이 돼. 동시에 맞물리는 관계야. 대우 만드는 건 뒤에서 하도록 합시다. 하나만 해볼까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아주 쉬운 것부터.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의 대우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다. 자, 지금 명제 참이거든? 그러니까 대우는 거짓이야. 알았지? 세 내각의 크기가 이거를 너네가 문장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 어떤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그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뭐뭐이면 뭐뭐이다에 어떤이 붙어있는 구조야. 그럼 대우는 그냥 어떤도 빼자. 안 헷갈리게 할게 셈이. 안 지워지냐? 원래 이러면 지워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정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면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세 각이 같으면 정삼각형이다는 대우 만드는 거지. 역을 만들어보는 정삼각형이 아니면 세각 크기는 같지 않다. 정사각형이 아니면 세각의 크기는 같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원리는 P가 Q에 이게 지금 참이잖아? 그럼 P 집합이 Q 집합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그림 보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 이게 나 Q가 나 P에 포함된다는 얘기거든. 요거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합관계 때문에 참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역은 알 수 없는 거야. 3단노법은 P가 Q로 가는 게 참이고 Q가 R로 가는 게 참이면 P가 R로 가는 것도 참이다. 집합으로 바로 보면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P는 결국 R에 속하게 되지. 그래서 내가 너랑 친하고 너가 걔랑 친하면 나는 걔랑 친하다. 좀 이건 이상하긴 한데 유명한 소크라테스 생각하면 돼. 그거. 나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나는 그렇고 죽는다. 요건 뒤로 가서 한번 연습해보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요것만 보자. CEO에 적합한 사람은 뭐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절약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활동적인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 절약하지 않는 사람은 CEO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
자, 요거 대우로 바꾸면 S는 P. 그러면 CEO에 적합한 사람은 절약한 사람이고 절약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로 가지. 그 다음 또 여기서 생뚱맞게 활동적인 사람이 절약하는 사람이 되기도 해. 그럼 관계가 요런 형태로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지. R이 P로 가. 자, 활동적인 사람도 절약해요. 근데 CEO에 적합한 사람도 절약해요. 근데 CEO에 적합한 사람은 절약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또 뭐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부지런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게. 그래서 CEO에 적합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에 속해요. 이것도 되긴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 절약하는 사람도 다 답니다.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참, 거짓을 살펴보면은 그냥 이거는 뭐 역을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는 x 마이너스 2는 0이다. 여기지? 거짓. 대우는? 대우 안 만들고 대우가 참일까? 당연히 참이지. 주어진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대우는 조사 안 해도 참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곱, xy 곱이 양수면 x도 양수, y도 양수다. 자, 지금 주어진 명제는 거짓입니다. 왜냐면 곱해서 양수면 양양도 되지만 음도 되니까. 그럼 대우도 거짓이에요. 역을 만들면 x와 y가 모두 양수면 곱은 양수다. 역은 참이네요. 그렇게 찾아가면 되지. 넘어갈게요. 쉬우니까. 자, 이렇게 부정 표현이 많은 경우들은 대우를 쓰는 게 좋아요. 이 명제가 참이면 x-a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다가 되는 거니까 x가 a일 때 이게 참이라고 한 거잖아. 즉 다시 말해서 얘를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는 0이야. 그럼 a는 1, 5 하고 그냥 뭐 근각에서의 관계 써도 되고 어쨌든 6이야. 더해 x 더하기 y가 4,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이거이다 라고 했거든. 자, 지금 이게 p고 q이다. 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일 거 아니야. 그럼 대우 한번 만들어봐. 자, 대우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나 q입니다 지금.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한쪽에 다 있구나. 다시 이쪽 당기자. 자, 이렇게 적을게. 자, q이면 나 p이다. 나 p는 뭐예요?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 문장이랑 같은 문장이 뭐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y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그럼 나는 x 더하기 y 자체를 어떤 변수 k라고 뭐 라지 x로 보면 라지 x가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라지 x지? 라지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인 거니까 자 이렇게 선반이 되지. 이렇게 그 라지 x 축을 잡고 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모든 아이들이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를 만족한다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림이. 그러면 마이너스 4는 당연히 a 플러스 1보다 작은 쪽에 놓아야 되지. a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이거 좀 중요하겠죠? 자, 550번은 한번 쭉 풀어보시고 안 되면 얘기하세요. 여기 참인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번만 살짝 볼까? A 더하기 B, A, B, C 집합이 있는데 A가 B에 들어가면 여기 앞에 뭐뭐 대하여는 건드리지 마. 이거는 뭐냐면 전체 집합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X, Y, Z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주어진 걸 주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명제 부사절 같은 거야. 그냥 건드리면 안 돼. 뭐뭐에 대하여 있는 거는 요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 그럼 뒤바꿔야지 쟤를. 여긴 거야 그냥. 알지?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에 들어가면 A는 B에 들어가느냐 이게 참인지를 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안 되는 예를 반례를 배워줄게 쌤이. A, B를 딱 이렇게 잡아놓고 C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면 자 A 교집합 C가 지금 어디에요? A 교집합 C를 색깔로 칠해보면 A와 C의 교집합인 거니까 그냥 C 되죠. B 교집합 C도 C 되죠. 그러니 C가 C에 포함되는 거니까 맞잖아. 그렇다고 해서 A가 B랑 같나 지금? 아니잖아. A, B 다르게 잡았잖아.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 안에 C라는 작은 집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인 거야. 여기 거짓인 거야. 자, 지금 여기 거짓인 걸 묻고 있으니까 얘도 거짓일 거야. 얘도 거짓이네. 왜 안 지워져요? 지금 지우개. 이것도 거짓. 자, 이것도 이게 가정 결론. 곱해서 0이면 둘 다 0이니? 아니지.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돼. 거짓. 자, 이것도 틀렸잖아.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무조건 커? 아니, x의 크기가 큰 거지. 이것도 거지. 그럼 답이 5번이겠네. 자, 더해서 양수고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다. 거꾸로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는 거니까 참. 나머지 슝슝슝 다 알아보세요. 다 풀어야 됩니다. 자, 요거 요런 거는 기차 연결하는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인데 요거 대우 바로 쓰면 Q이면 R이다가 참인 거니까 결국 P이면 R이다로 가는 거. 자, 참이지. Q이면 R이다로 가는 것도 참이지. P가 R이면 2번이 되면 5번도 참이지. 자, P가 Q로 가는 게 참이었으니까 Q가 P로 가는 것도 참이지. 요거 대우 쓰면 P가 R로 간다는 거니까. 잠깐만. 아, 선생님 이거 잘못 적었다. 대우 아니잖아. 4번이 틀린 거다. 이게 참인 거야. 4번이 틀린 거다. 요거 다 찾으시고요. 요런 거 아까 문장으로 바꿔서 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명제의 대우와 3단원법의 집합 관계에 대해서인데 P가 낙큐로 가고, 자, 이것도 이런 관계를 적어놔. P가 낙큐로 갔어. 그러면 이거 대우 쓰면 낙큐가 어디로 갔어? R로 갔어. 그러면은 P가 Q의 여집합에 속하고 Q의 여집합이 또 R에 속하는 요런 그림을 그려놓고 봐. 그럼 P가 Q의 여집합에 속한 거 맞지? Q의 여집합이 R에 속한 것도 맞지? P가 R 합집합 Q 여집합이 어딘데? R 합집합 Q 여집합이면 이거 R이잖아. P가 R에 속한 것도 맞지? P가 R에 속한 거 맞지? 에이, P는 R에 여집합에 속해 있지 않지. 그냥 그려가지고 찾아가면 돼.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요거 만들어서 보면은 P가 지금 어디에 속했어? 낙큐에 속했지? 그럼 낙큐가 R에 속했지? 그러면 P는 R에 속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엄청 재밌는 사실이 나와있네. 요 사실이다. Q는 어떤 사실이냐면 낙큐가 R에 속하는데 Q는 나달에 속한데, 그럼 이거 대우를 써볼까? 대우를 쓰면은 R은 낙큐에 들어간다 되거든? 응? 낙큐가 R에 들어가고 또 R이 낙큐에 들어간다면 Q의 여집합이 R에 속하고 R이 Q의 여집합에 속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 곧 R이 되겠네. 근데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 했잖아. 그럼 전체 집합을 딱 잡고 Q의 여집합이 여기 R이 있고 나면 R이 Q의 여집합이라는 얘기는 바깥이 Q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리고 이 Q라는 영역에 누가 속해 있다? Q의 여집합이 R이잖아. R에 P가 이렇게 속해 있는 모양인 거야. R 자체가 Q의 여집합이 되려면 R을 제외한 영역이 Q가 되는 거야. P와 Q의 교집합은 P가 여기 있고 Q가 이 바깥에 있는 건데 교집합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 공집합인 거고, P와 R의 교집합은 P 돼야 된다. Q와 R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다. KD.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559번도 마찬가지야. 자, 3단 논법 문장 추론하는 거 요 세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요거 지금 대우 활용하는 거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거든. 자, 이런 문장이 있네. 짝수가 적힌 카드 뒷면에는 모음이 있다. 이게 참인지 확인하려면 진짜 짝수 카드 뒤집어서 모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잖아. 그럼 대우면은 짝수가 적힌 카드 뒤에 모음이 있다면 자음이 적힌 카드 뒤에는 홀수가 있어야 대우가 참이게 되겠지. 그러면 자음 2가 적힌 카드 뒤에는 홀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4, 2를 자음이 2라니 이런 미친. 이는 자음이 아니에요. 쌤이 너무 졸려서 홀수.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은 이렇게 나와. 어느 선생님이 5명의 학생을 뽑아서 한 달 동안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5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자, 약속한 거 보자. 청소를 5번 이상 하면 3.5점을 준다라고 했어. 청소 5번 3.5점이야. 그럼 실제로 청소를 5번 이상해서
5번 이상 해서 상점을 받았는지를 이걸 지워보면 알 수 있지. 민호 조사해야 되고요. 명제가 참이면은 상점이 5점이 아니면 청소를 4번 미만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점이 5점이 아니야. 상점이 5점이 아니면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게 상점이 5점이 아닌 게 3명 있는데 청소를 4번 이건 미만으로 했거든. 그럼 해교랑 정우 중에 조사를 해야 된다면 해교가 상점이 3점이니까 여기가 정말 4번 이하가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되지. 그래서 해교랑 민호를 조사를 해줘야 된다. 해교. 자, 문장에서 추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중기, 태희, 해교가 누군가는 한 명은 참을 얘기하고 2명은 거짓을 얘기했어. 그래서 이걸 추론해야 돼. 자, 못은 없게 중기, 태희, 해교가 있을 때 중기가 참말 얘기하고 태희가 해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태희만 참말을 얘기했을 수도 있고 해교가 참말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3가지 케이스가 있잖아. 선생님은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조사해볼게. 중기가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야. 근데 중기가 한 마리 참이면은 중기, 태희, 해교에 대해서 중기가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 얘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태희는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거든. 근데 그게 거짓이면 중기는 자기 자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태희가 한 말이 거짓이 된다면 중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게 되겠지. 중기 말에 의하면 열쇠를 가지지만 태희가 거짓이면 중기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게 돼.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상충되니까 모순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탈락이고요. 자, 중기가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게 거짓이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돼요.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 참이래. 그럼 또 얘가 열쇠를 가진 게 돼야 되네. 그러니까 태희 말에 의하면 열쇠는 중기한테 있어야 되는데 중기가 거짓이면 열쇠는 이것도 모순이네. 그럼 3번째 케이스는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인 거니까 가지고 있지 않고요.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인 거니까 결국 가지고 있지 않고요. 나는 열쇠를 그러니까 태희가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인 거니까 중기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되는 거고, 그치? 요 상황을 해석한 거야 지금.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이야. 그럼 열쇠 안 가지고 있어. 자, 태희는 중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거짓인 거니까 안 가지고 있어. 해교가 한 말이 참말이면 나는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대. 해교는 열쇠 안 가지고 있어. 누가 가지고 있어? 바로 태희가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못은 안 되게 찾아가면 돼요. 좀 헷갈리면은 3번 한번 해볼까요? 이게 A, B, C, D 해가지고 참말을 말한 사람이 한 명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4가지를 나눠서 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조사를 해볼게. A는 A, B, C, D 중에 범인을 한 명 찾는 거야. A가 한 말이 참말이면 누가 범인이 돼야 돼? C가 범인이 돼야 돼. 근데 B가 한 말이 거짓이면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이면 B가 범인이 돼버려. 그럼 1번 탈락. 범인 2명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케이스. C가 범인이다 했으니까 거짓이면 C는 범인이 아니야. 나는 범인이 아니라 했으니까 B도 범인이야.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참말이니까 B가 한 말이 참말이면은 B는 범인이 아니야. 자, C가 한 말이 거짓이면 D는 범인이다가 거짓인 거니까 D는 범인이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D가 한 말이 거짓이면 C가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이니까 C가 한 말은 참말이잖아. 그러면 C가 한 말이 D는 범인이다가 참말이 돼버린 거니까 이렇게 돼버려. 범인이 아까 아니라고 했는데 범인이 돼버렸어. 모순이지. 2번째 케이스도 안 되는 거야. 자, 3번째 케이스. A가 한 말이 거짓이면 C는 뭐가 돼요? C는 범인이 아닌 게 돼요. B가 한 말이 거짓이면 B는 범인이 돼요. 그 다음 C가 한 말이 참이면 D도 범인이 돼. 범인 둘이네요. 탈락. 이제 마지막 케이스가 정답인 것 같은데 진실을 말한 사람이 D일 때 난 C가 범인이다가 거짓이야. 그러면 C는 범인이 아닌 게 돼야 돼. 나는 범인이 아니다가 거짓이야. 그럼 B는 범인이 돼야 돼. 그 다음 D는 범인이다가 거짓이야. 그럼 D도 범인이 아닌 게 돼야 돼. 그 다음 D가 한 말이 참이면 C가 거짓말을 했다가 거짓말인 거니까
C는 참말을 얘기한 게 되겠네. 그럼 C가 참말을 얘기한 거면 D는 범인이 아닌 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참을 말한 사람이 참은 D가 얘기했고 범인은 B가 되었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다. 자, 이제 필총 조건으로 가보면 잠깐 끊었다 가자.